여의도 포차. 오늘 여의도 포차 2년 만에 새로운 문을 연 여의도 포차에 제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원영석. 예, 반갑습니다. 예. 뭐라고 그래요? 타이틀 뭐? 지금은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예요. 예. 우리 위원장님 뭐 마실 거 하나 주세요. 네. 그 술은 안 하시니까 저하고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원영석 변호사는 우리 김철수 아미고가 만든 고령 수제 맥주. 아니 여기 오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산삼 고엑기스 그것도 먹고 좋은 거 맛있는 것만 이렇게 대접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포차에서 산삼을 먹어요? 아니 오미자 차로 하시죠. 아유, 정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오랜만에 만나 뵀더니 반갑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러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맞아봤어요? 아니 당수가 8단이신데 더 약간 살살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당수가 아니라 실제 검도하셨죠? 네, 검도는 했죠. 네. 그 몇 단이세요? 아마 7단이죠. 아마 7단. 아마 하니까 네. 한 뭐 실력으로는 3단 이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명예로 뭐 4단, 5단 해가지고 나중에 7단. 원래 그 7단이 우리 아마 세계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제가 그 회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아마 우리 그 검객들이 우리 동호인들이 7단을 정관을 받고 하나 준 거죠. 그러니까 3단까지는 실력으로 승단 시험 다 봐서 그렇죠. 올라가신 거잖아요. 대충은 그렇게 되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조금 놀았는데 그 제 친구들이 검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검도반 있죠. 네, 검도반 있죠. 네. 그 검도반에 걔네가 1단이었는데도 그렇게 세더라고. 아유. 그 초단 3단이 그때가 실력이 좋죠. 무적이던데 뭐. 아니 대표님은 인상이 참 포근하신데 보시면 검도도 7단이시고 그리고 그 별명도 뭐 무시무시한 어당팔 당수가 8단이라는 별명이시고. 자 어당팔 별명은 어떠세요? 어당팔을 이제 우리 기자들이 저 이제 꾸미기 그때 우리 반장들이 지어준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이게 어당팔이 뭔가 그러더니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수룩하다는 게 대전제고 근데 완전히 어수룩한 사람으로 봤더니 그래도 일은 야무지게 좀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요새는 애칭이 돼갖고 별로 싫지 않죠? 그러면 아니 기자들이 그렇게 멋진 별명 지어주는 그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감사해요. 자 지석규 대표가 오셨어요. 오늘 한잔 하다가요. 저기 위원장님 저 이제 2잔째 하려고 거기서 너무 먹다가 뒤늦게 왔습니다. 아유. 2차로 온 거네. 어차피 여기 포차기 때문에 이제 술 끊어야지. 자 그럼 우리 지석규 대표랑 또 한 잔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은퇴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일선에서 잠깐 물러서 계셨다가 다시 이제 갑자기 들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사실은 재밌죠. 변호사하고 동네에서 재밌게 소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 당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부릅니다. 성관위원장을 맡아라고 상임고문을 맡아라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이 좀 급했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현역들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에 하나 무슨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 우리는 더 잃을 것도 없잖아요. 또 얻을 것도 없지만요. 그러니까 내가 맡겠다 그랬죠.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그 사무처 직원들이 다 알던 애들이에요. 그렇죠. 씨가 사무총장 할 때부터 원내대표, 당대표 쭉 오래 했으니까 다 그냥 이렇게 살붙이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지금 간부로 쭉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만날 필요도 없이 가깝죠. 그리고 또 기자들이 우리 정치부 기자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우리 꾸미들이 지금은 대개 반장에서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금 뭐 반장급은 다 부장 아니면 국장으로 있고요. 그 당시에 뭐 부장 이상의 거기에서는 다 사장도 되시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요새 언론사 다니니까 그렇게 반갑고 재밌어요. 옛날 얘기로 그냥 꽃을 피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짧지만 아주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치판은 어쨌든 이제 여야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 대표는 저쪽 당 대표를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이네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가 한 5번인가 이렇게 조우를 했죠. 행사장 가면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 재밌게 해요. 그래요? 네, 재밌게 하고 저도 또 모르니까 또 좋은 얘기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만두셨어요. 사퇴를 하셨는데 좀 아쉬워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말 포차에도 같이 한번 나오고 그럼 얼마나 좋았나.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만나자 밥방 같이 하자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그렇게 됐어요. 이재명이가요. 네. 그 판사들한테 경기가 있대요. 겉으로는 뭐 살살살살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속으로 엄청 놀았을 거예요. 이게 뭐 나 옛날 판사하고. 아니 정치인문을 그 우리 이회창 총재님 전 총재님하고 같이 이렇게 뭐 하셨다고 이제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옛날 때부터 그 정당 경영 운영에 항상 저는 참여하신 분으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때부터 그렇게 운영한다는 게 뭐 밀접하게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 아닌가요? 그때 사실은 그 예창 저희들은 선배죠. 우리 이창 선배시고 총재셨는데 저를 그때 비서실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비서실장감을 좀 구해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명을 막 돌아다니면서 정말 참 훌륭한 분들을 명단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들고 말아야 되는데 끝에 내가 줄을 달았어요. 비서실장이라 하면 첫째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는 동안은 자기 일을 도모하지 말고 이렇게 충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워서 얼리 워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해서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은 청구할 사람을 쓰십시오. 그래서 한 며칠이 지나시더니 또 보세요. 그러더니 그 세 요건이 좀 까다로웠나 봐요. 자네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봐도 그 자기 얘기 쓰셨네. 꿈에도 생각 안 했죠. 판사를 했기 때문에 우선 뭐 비서란다든지 또 정치란다든지 그 당시 판사는 아주 고고했어요. 잘 나가봐요. 교수 아니면은 그냥 뭐 저는 또 헌법을 했으니까 헌재 나가서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래가지고는 아주 당황했죠. 근데 그때 그 비서 일을 하면서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그러는 분이니까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따라갔는데 그때 다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한 석 달인가 이제 선거 치르는 거죠. 그때 총선이었는데 우리가 아주 어려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우선 뭐 비서니까요. 가방도 들고 다녀야 되고 일정도 짜야 되고 기자들도 만나야 되고 또 스피치 라이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수행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금전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거 판사니까 뭐 500원도 다 적는 그런 식으로 했죠. 이게 밤새도록 그냥. 그런데 그때 제가 정치의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짧은 기간에 요새 비서나 이런 일을
누굴 남을 돕는 일을 할 때 제가 빨리 하라고 그래요. 그게 당신이 그 사람을 그대로 배우는 거다. 반드시 그 기간이 필요하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우리 이해창 총재께서 날 그렇게 부르신 것이 굉장히 나한테 행운이었고 지금도 감사하죠. 저도 그래서 들은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도 들은 게 있었다니까요. 보좌관을 하려면요, 황우려 의원실에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사실은 제가 인천에 중구, 동구, 옹중구 거기 뭐 국회의원 보좌관을 20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서상섭이라고. 성섭이. 그때 위원장님이 거기 인천 의원이셨죠. 네네네. 우리 그래서 제가 그때 보좌관 우리 상섭이. 네, 그때 보좌관들과 다 친했거든요. 지금도 그 보좌관들이요, 인천시나 이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보좌관을 제대로, 방금 이렇게 꼼꼼하시잖아요. 황우려 의원실에서 공부하라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원장님이 그 보좌관들 잘 챙기고 잘해 주신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심이 없다 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위원장님이 딱. 근데 너는 왜 여기 와 있어?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위원장이 이게 맥주 한 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위원장님이 이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제가 하나는 서운했던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기분 좋았던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딱 위원장이 발표되지만 위원장님이 비대위원장을 하셨네 이러면서 전체가 당이 다 화합할 것 같다. 이게 딱 들었고요. 또 하나 서운한 게 뭐였냐면요. 이제 그 당내에 있는 사람들한테인데 부대표제인가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동안 위원장님이 이제 국회의원 시절이죠. 한 번도 위원장님 무슨 뒷담화 까거나 그 야로가 있는 거 있잖아요. 수수 부린 거. 이건 아예 그냥 없는, 아예 그런 그 동네 놈들은 그냥 그런 놈들 아예 같이 판사셔도 그렇지만 그 어울리지도 않은 분인데 그 부대표 체제는 뭔가 야로가 있는 것처럼 뭐 특정 누구를 견제하고 이런 얘기가 막 언론에 나오더라. 그 순간 야 헛소리들 하지 마라. 그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재명은 맨날 그런 짓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 안 했는데 막 이상한 얘기 나왔잖아요. 부대표 체제 때 누구 견제한다. 그건 다 이제 지나간 얘기고 없는 얘기인데 뭐. 아니 그러니까 처음 그거 나왔을 때 절대로 위원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에 저는 일부 사람들한테 참 천박하다. 특히 기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말이 맞죠, 위원장님? 그게 내가 갑자기 꺼낸 얘기라. 그럼 위원장님이 잘하시자고 그래요. 참 그거가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제가 6번째 당대표 자리라는 거예요. 2년 1개월. 조금 위로 올리셔야 되겠다. 소리가 좀 작대요. 됐습니다. 이게 높은 분 앞에서는 얘 목소리가 작아져 갖고 내가. 박사님이 그럼 높은 분이고 위원장님은 더 높은 분이고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가지고 저는 더 작게 제일 작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사무총장이 8번째라는 거예요. 2년 동안에 당대표가 6이라면 평균에서 3개월짜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이 수습이 되겠어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옛날엔 집단 지도자라고 해서 1, 2, 3, 4, 1번이 그만두면 2번이 하고 이렇게 쭉 승계제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단일 지도 체제로 하고 최고위원을 딸리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만두면은 자이든 타이든 금방 비대위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 다음에 그거 죽어라고 해서 당대표 뽑으면은 당대표의 목숨이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책임을 지는 자리니까 그 웬만하면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짧잖아요. 그러면 또 비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되겠다. 그래서 대표 라인에서 그 트랙에서 2명을 뽑자. 그리고 1명은 최고위원이다. 그러면 이 최고위원은 협의권밖에 없어요. 우리가 1인 체제는 그냥 유지하되 이 사람이 그만두게 될 때에는 이분을 그냥 당대표로 하자. 승계시키자. 왜냐하면 같은 트랙의 2인자니까. 그리고 여기 최고위원들은 트랙이 다르니까 나죠. 그러면은 적어도 2텀은 안정이 될 거다. 그러면 보통 3개월이면 6개월이 될 거고 6개월이면 1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꿈꾸기가 있다. 저 어당팔이 또 뭔가 더듬소를 쓴다 하면서 그래갖고 내가 알았다. 그럼 이거는 다음에 하자. 코로나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간 건데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어느 분이 정말 대권 주자가 되잖아요. 매년 9월이면 또 사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사퇴하면 또 비대위예요. 그럼 내년 9월에 비대위면 한 4개월 걸려서 당대표를 만들면 후년 1월이나 2월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잠깐 쉬었다가 내년 9월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6월에 지방선거예요. 그렇죠. 저는 당대표를 쭉 해가지고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4개월 만에 준비를 못해요. 네. 그래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한 마음에 그걸 제안한 건데 워낙 시간이 짧고 지금이 지금 위급한 순간이라 다들 좀 시기상조다, 또 너무 절박하다 해가지고. 그래. 이게 마이크 음향이 별로 이쪽으로. 이 과일은 과일 드시면 지금 여기가 포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장사가 저희가 한 2년 만에 지금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설이 조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유해창 총재님이 이제 2번 이제 선거에 떨어지시고 야당 생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이렇게 정권을 창출하고 또 마지막으로 임기를 채운 당대표이지 않으셨습니까? 2년 동안에. 근데 힘든 시절과 이렇게 좀 좋은 시절 이렇게 다 경험을 하셨는데 그 전성기도 이끄셨고 그때 당의 상황이나 뭐 문제점이나 어떤 변화나 그게 어떻게 좀 생각을 저희 당이 이제 70년 역사라는데 민주화된 후에 정권을 이렇게 재창출한 때가 2번밖에 없었어요. 한 번이 노태우 대통령이 YS 그때 민주당이 있는 어른을 모시다가 아주 전폭적으로 했는데 그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했던 이명박, 박근혜 그였어요. 2번 다 삼박제가 맞은 거예요. 당과 전직 대통령과 후보가 한 마음이 됐을 때만 겨우 얻어가는 상급이 정권제 창출해요. 우리 유해창 총재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근데도 그때 당과 후보는 일체가 됐지만 대통령하고 관계가 후보가 안 좋았죠.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교훈으로 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 민주당은 한 번 있었어요. DJ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때 넘긴 거예요. 그때도 보면 이심동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잘 좀 알아야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의 핵심은 역시 대통령과 후보 관계예요. 그래요. 또 대통령과 당 대표 관계죠. 그런데 위원장님, 장해찬하고 도태우는 언제 복당시킬 거예요? 그게 저는 두 분 전혀 몰라요. 세대 차이도 나고 전혀 모르는데. 세대 차이는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이쁘잖아요. 우리 후배들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발언을 하고 그랬대는데 젊은 시절에는 말을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젊은이들의 장래를 자기들 반성하거나 그걸 반면교사로 삼거나 또 자기 소신이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하는 거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장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그렇지 한번 토론해보자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당내에서 꽤 그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도당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지켜보면서 그 절차가 좀 매끄럽게 되면은 저희가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아보고요. 어려우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당은 젊은이들을 아껴야 되고 또 자라나는 세대에 그 주홍구 씨를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는 도태우, 장해찬이 이제 각각 케이스는 좀 다르지만 사안은 좀 다르지만 저는 정말 억울한 희생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알고 당원이 경선에서 후보를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왜 지역구 국회의원이 뭔가 사퇴를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맨 마지막으로 밟는 절차가 지역 구민들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출마할 사람들은 그 지역 구민들의 그 뜻이 정말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더구나 현역 의원을 상대로 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그냥 중앙당이 그냥 쫓아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두 사람이 그렇게 공천 박탈당한 이유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된다. 그 두 사람 다 상황이 다르니까 이유도 다르지만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두 사람의 복당에 좀 반대하는 기류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몇 달 전에 자기들이 저지른 행위를 정당하기 위한 고집 부리는 거다 이거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는 제가 좀 단순해요. 저는 선거가 끝났으면은 선거 때는 그게 가능하다. 또 그럴 수도 있다. 그쯤 선거 끝났으면은 옛날부터 탕평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서로 감싸 안고 그 대신 당선 사람에게 패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절해 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애들 다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선거를 끝난 다음에는 이 잔치 뭐라 그럴까 화합의 분위기로 해서 하나가 돼서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지금 말씀 주신 거 제가 잘 생각해서 또 여러 가지로 우리 당내에서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저 가끔씩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럼요. 또 국민의힘의 수십 년 당원들, 이 좀 기분 좋은 또 막 박수 칠 만한 일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이번에 그 경선 룰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계 어느 나라도 여론조사를 민심이라고 하면서 당직 선거에 반영하는 곳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게 민심 하는데 그 민심은 뭐냐? 여론조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뭐 석자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뭐 당원 100%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 어쨌든 8대1로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 대표님 마음속에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조금 이론적 배경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당원들끼리 하는 게 아주 원칙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언론인들, 또 교원들, 공무원들, 그리고 많은 경제인들이 당을 멀리하거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열렬한 우리 지지자들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우라고 프렌드 오브 파티라고 그래서 그런 영역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원이라고 해봐야 책임 당원이 80만이거든요. 3천만에 80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또 당대표라 하더라도 당원들끼리 이렇게 그 폐쇄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물어봤다. 우리는 당원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받았다 하는 뭔가 그런 이제 그 권위 부여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역선택 방지 좋지만 잘 해놓고 근데 그게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하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7대3이냐 8대2냐 아니면 100%냐 5대5냐 굉장히 경론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까 그 부대표주인이 저는 그걸 그 승계형 단일 지도체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 논쟁하다가 이게 쓱 지나갔어요. 역시 어당팔이죠. 그래갖고 지금 땅을 치면서 그때 한번 붙어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부대표 한번 띄우시니까 모든 이슈가 다 거기로 당내 문제를 딱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큰일 나는 건 줄 알고 전부 걸려 있다가 여기서 우리가 장사 끝냈죠. 여기 아까 장혜찬 도태우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애들 이랬잖아요. 또 예쁘다 그러고 위원장님이 우리 애들이라고 하시니까 정답게 느껴진대요. 제가 벌써 이제 7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대 이래도 우리 아들뻘이고요. 그렇죠. 30대 이러면 손주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정말 이뻐요. 막 대들잖아요. 요새도 와서 젊은 분들이 막 대들면은 뭐 이렇게 뭐 놓였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 어폐가 있으면 제가 아닙니다. 아주 좋아들 하시네. 아니 네.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인연이 좀 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서 실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대표님한테 찾아뵙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 이미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고 다 답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실까 할 정도로 제가 항상 그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당에서 뭐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8화를 우리 대표님한테 전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 건데. 근데 지난번에 내가 너 멘토가 누구냐 그랬더니 황우여 대표님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분명히 했을 텐데요. 아니 했습니다. 멘토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 했습니다. 그 김재원 최고 네네, 전 네. 최고 이번에 컷오프 됐다가 뭐 하루 네, 만에 불복 네. 신청해서 다시 네. 자격을 줬는데 네. 아니 왜 그 평지풍파를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될 거예요. 그때 그건 이제 내부 사정이지만 한 표 차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명이 그때 와서 표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상에 관한 거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위원들이 의논하면서 그것도 사무총장도 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하자가 이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들은 김재원 그 후보가 뭐가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별로 개입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토의 끝에 재표결한 게 아니라 그분들 의사를 반영해서 그나마 이렇게 번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잘 처리된 것 같아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그런 신상이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히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당이 그건 좀 풍파가 된 셈이 있습니다만은. 예, 어제는 좀 너무 시간 끌지 않고 깔끔하게 잘 네.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한잔 하시죠. 예. 자, 오늘 괜찮으시죠 분위기? 네, 아유 예. 좋네요. 죄송합니다. 한 병 더 없나요? 자, 지석이들. 예. 근데 저기 위원장님, 네. 제가 불만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때 네. YS가 당대표 할 때 사실 대거 김문수, 이재호 네. 이런 차명진 쫙 네. 운동권들 다 불러있겠죠. 정태근, 네. 정태윤 이러면서 사실 굉장한 전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을 제대로 싸우고 네. 저쪽이 이제 다 뭐 운동권들 갔을 때. 근데 그러고 나서 당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네. 몇십 년 바뀌는 동안에 오히려 좌파들은 더 진지화됐거든요. 네. 민노총도 그렇고 네. 한국노총도 요새 민노총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당은 그때보다 더 이렇게 바뀐 이 사회에서 더 우리 어떤 보수 여당이 더 열심히 싸우고 전투력도 있고 더 풍부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더 야들야들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옛날보다도. 네. 당이 일을 그렇게 안 느끼세요? 왜냐하면 사회는 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변했는데 네. 당의 모습이 그때는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덜 무시무시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했는데 저희가 워낙 무시무시하니까 예. 우리가 뭐 무시무시한 거는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 저쪽이 항우라면 우린 유방처럼 예. 뭔가 전술전법도 근본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투사가 투장에 갔을 때 힘으로 하면은 어떻게 그 무서운 황소를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망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빨간 거. 그거 하나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망토가 뭐냐 그걸 잘 생각해서 내가 우리 추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상권이 망토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그래도 우리는 여당이라 예상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지역구도 다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 망토를 잘 활용하면은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저쪽하고도 여러 가지 교섭할 수도 있고 뭐든 지역 사업이나 정책도 서로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말씀의 취지는
이게 힘으로 하는 세계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말로 하고 지혜로 하고 네. 뭔가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서 호응을 받고 이거를 우리는 더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당 지지도가 좀 올라가요. 민주당은 자꾸 떨어집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하나의 국민이 보는 시각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는 좀 더 그 말씀은 맞아요. 우리가 단결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분열이 되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당이 잘 전선을 갖추고 그 다음에 전술 전략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상대당과 그냥 큰 싸움 없이도 항상 전술 전략에서 우리가 크게 그게 나는 정치의 정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시 복귀합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저녁을 먹고 제가 또 세 번째 간곡히 얘기했더니 아마 내일 중대 결심을 하겠다니까 아마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많이 힘들었고 백령도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이거든요. 하필이면 제품으로 오셨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껴안아 달리는 거다 생각을 하고. 아니 지금 가장 극한 직업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그렇습니다. 숫자가 밀리니까. 제가 원내대표 1년하고 당대표 2년을 했잖아요. 1년이 더 힘들었어요. 그 에너지 소비가요. 근데 아마 우리 추 대표 두세 달이 내 1년보다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분 이해하고 이제 너무 힘들 때 좀 쉬면서 하긴 해라. 지금 우리 당에서는 추 대표 많은 사람이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또 저도 비대인데다가 거기도 대행이면 이건 정말 양쪽 전륜 방아리가 돼서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통 얘기를 안 하는데 당대표로서도 이제 당대표 자리에서 자꾸 강요를 했죠. 오늘 다행히 좋은 그러셨네요. 오늘 식사하셨다니까. 근데 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식사하신 적 있나요? 그 한 번 했는데 저도 좀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싶은데 비대위원장이고 경선 중이고 여기 좀 전당대회가 눈앞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만나서 사진이라도 하나 나오면은 분명히 무슨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요. 아주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꼭 참고 우리 또 이제 거기 비서실장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 우리 또 고당을 늘 하니까요. 그걸로 만족하고 떠날 때는 한번 뵈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 제가 드릴 말씀도 다 드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의논을 합니다. 그러시네요. 아니 근데 항상 밝은 인상을 갖고 계신데 비결이 있으세요? 우리 추 대표도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밤낮 이렇게 싱글벙글하느냐. 자기는 그거 참 비결이 뭔지 알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상대방을 정말 아끼고 좋아해야 된다. 그걸 억지로는 안 된다. 그 내가 이재명이도 내가 정말 아끼고 어떻게 또 이제 내가 내일 아직 야단을 맞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이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내가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무슨 꾀를 지금 부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할 때는 솔직해야 돼요. 제가 이제 뭐 지난 얘기니까 말이지만 이제 파트너 우리 당 대표가 그때 문희상 선배시고 또 이해찬이 김한길이 이렇게 세 번이나 그때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해찬 대표 때인데 대선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전략을요. 나는 광주 간다. 가서 이제 여기 있어봐야 자꾸 사람들 서울로 모이게 되면 안 된다. 난 광주 가서 있겠다. 박근혜 후보 때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 우리 이 대표는 대구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경선을 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우리 했다가 아주 폭망한 그 전술이다. 우리가 구룡 칠룡에서 얼마나 우리가 애먹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하고 나는 광주 가고 그랬는데 아마 나중에 후회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얘기를 하고. 네. 이재명이나 이해찬이 같은 자 또 이렇게 뭐 사랑하게 되나요? 뭐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해야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나는 맨 처음에는 뭐 처음 뵙니까 그때 어딘가 5.18 때죠. 네. 그래서 저는 정자세라고 이렇게 딱 있는데 부동자세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옆에 앉더니요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예전에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안 나길래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무슨 이렇게 무슨 아마 인권 운동을 하셨는지 그러다가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우리 당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법률 지원단장을 하면서 가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하고 그랬다. 그러면서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좀 녹더라고요. 그런가? 그리고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자리를 하니까 서로 덕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잘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막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좀 근본적으로 풀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사퇴하고 이제 대표를 나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위원장님 저것들이 그 위원장님한테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지금 특집 하나 잡아보려고 특검법 자꾸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일단 국회에서 강행은 저것들이 할 거니까 대통령이 이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요. 그 경우에 108명이 똘똘 뭉쳐서 이걸 부결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위원장님 자신 있으세요? 저는 그거는 막아야 되고 막아지리라고 저는 이제 믿는데 그거는 이 특검법은 특별해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온로비 그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DJ 대통령 때요. 그것만 해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은 그 중차대한 국가의 원수요 행정의 총책임자를 압수수색이나 하고 계속 뭐 질의나 하고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것도 사실은 크게 양보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공수처에서 내가 수사를 받겠다. 내가 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해라. 그것이 미진하면은 내가 그때는 특검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했으니 좀 참아야죠. 그리고 공수처도 사실 그걸 그런데 그런 거예요. 이 어른이 수사 지휘를 위법했다 그러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도 판사를 했지만 직업의식이 있어요. 평생을 수사 지휘했던 분 아니에요. 수사 지휘를 받았던 분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강직하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온 분인데 되자마자 획 바뀌어서 나는 이제 위법한 지시를 하고 뭐 부당한 수사 지시를 하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사람의 일이니까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공수처 수사를 좀 진득히 지켜보고 일단은 무죄 추정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신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라는 이렇게 믿는 마음으로 있다가 엄정히 수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를 때는 그때 문제 시험은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입장이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 야당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에 관한 문제는 좀 신중해야지. 근데 그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그때도 사실은 뭐 처음에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뭐 한두 명이 툭툭 건드려 보듯이 하면서 두세 달 만에 촛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갔거든요. 근데 저는 8년 전에 그 상황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가져요.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정계 원로시니까 아니 국회의장까지 지낸 자가 무슨 회고록에다가 대통령하고 독대한 얘기를 그것도 지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지금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안이 또 세월호 같은 이 젊은이들이 대거 희생된 참사를 또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도 그런 그 국민 감성 코드를 딱 가지고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7시간 동안 뭐 했냐. 지금 그것도 그 젊은 청년들이 159명이
그 참사당한 그 사건을 딱 갖고 와가지고서 뭐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은 마치 8년 전에 그 탄핵 사태의 전조와 같은 거다. 네네. 제가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지금? 그 점은 우리가 이미 한번 혼이 났고요. 네. 그 당시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는 분열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기는 자기 속이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심을 갖거나 어떠한 뭐 누구 왼수를 갚는다든지 뭐 돈을 모은다든지 또는 권력을 취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처음엔 깨끗한 마음 갖거든요. 내가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한다든지 나라의 정치를 해서 이 어지러운 걸 바로잡겠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거를 계속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는 초심을 잃지 말고 그걸 하고 그래서 좀 썩났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출마의 변이라든지 또 내가 이 국회의원 됐을 때 이거 딱 그 마음 먹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유혹이요? 돈봉투 유혹 같은 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일 큰 유혹이 자리 유혹, 또 우리는 이제 권력의 유혹, 또 누구 편에 서야겠다는 유혹, 예. 또 그러면 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거 자르셔야 돼요. 저도 뭐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런 유혹에 넘어간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그냥 잘 지킨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넘어갔을 때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요. 네. 길게 보면은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잡아둘 수도 없고 예. 마지막 짧게 한 마디씩 준비하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시고 예. 그 마지막 질문. 파이팅하는 거. 파이팅 하는. 예. 자, 지금 전당대회 레이스 어떻게 보세요? 나는 맨 처음에는 흥행이 없고 유력한 분이 한 번 나오면 그냥 끝나는 제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행히 지금 아주 재밌게 돼갖고 4분이 나왔잖아요. 민주당은 단기 필마입니다. 예. 우리는 로마 그 병사들이 최고로 치는 사두마차의 전철을 타요. 예. 근데 이 네 말이 각기 가다가는 전체가 부서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방향에서는 같이 가주셨으면 하고 그러나 각 네 마리의 그 아주 심찬 말이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위에 그 마차 타고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말도 있고 그렇죠. 말은 말이니까요. 자, 마지막 질문. 예. 아니 저는 대통령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경에서 네. 예, 혹시 이거는 제일 좋아하시는 어떤 구절 그런 게 혹시 어떤 두 것인지 가지예요. 제가 예. 늘 생각하는 거니까 말씀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경제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뜻을 생각해라 그거예요. 그럼 이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스위스 같이 덴마크 같이 더 확실한 거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경제 위주로 가다 지금 자살 많고 애 못 낳고 이혼 많고 이런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갖고 우리 하늘의 뜻을 구하는 옛날의 임금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 자꾸 그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순서가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네. 그게 뭐냐 하면 뱀은 사탄이거든요. 예. 극악한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순결하다고 해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알되 그걸 능가하는 것을 갖고 있대 우리는 순결해야죠. 우리가 뱀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뭐 하다 보면 우리가 뱀이 돼버리려는 유혹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건 우리는 순결하되 그러나 먼저 모든 거에 악한 것을 꿰뚫고 악에 지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순서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먼저가 아니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죠.
뱀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런 마음으로 이재명이를 보셨구나. 이재명이는 제가 그 사탄이라고 보고 뱀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세상의 악이죠. 우리에게도 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10시가 다 돼서 우리 지석기 대표 그 건배사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대표님,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 자유파 국민들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의 가치를 알고 자유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를 설득하고 그래서 외연을 넓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 모든 사고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내는 그러한 담대하고 원대한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뱀처럼 그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걸 저희가 여기서 제가 듣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08명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108명은 전사다.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108명은 전사다. 하나다.